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믹 데이터 아바스틴 티센트릭 대비해서 경쟁력이 무엇인가, 요런 이제 파미데일리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죠. 자,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월달 가장 이슈였던 이 9월달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3회 연속으로 나왔고요. 이제 11월 달에 FOMC에서도 이 부분 자이언트 스텝 관련되는 부분,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우려감들을 표명하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고, 이런 분위기들이 오전장에 이제 우리 환율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원 이제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 환율이 나왔고요. 자, 오늘 이제 오전장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이런 환율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겠죠. 현선물에서 매도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인데 개인들만 지금 현선물에서 매수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하락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HLB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의 리보세라믹 데이터 디센트릭 아바스틴 대비 이제 경쟁력, 이거는 이 파미데일리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김유린 기자가 이제 9월 20일인가요? 이 부분에 등록되었는데, 이게 이제 유료 기사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무료로 이제 공개되는 거는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EO 이제 인터뷰를 했죠. 정세호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CEO하고 한용의 HLB 생명과학 쪽하고 이제 이 부분 내용이 이제 나오는 어떤 부분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자, HLB는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어떤 이제 학회 발표가 9월 달에 있었고, 추석 전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중요한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이제 가남 병용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에스모에서 콩그레스 하이라이트에도 이제 논문이 이제 선정이 되었죠. 하이라이트 논문에 이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해당 분야에서 높은 어떤 연구 성과를 보였다든지,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한 어떤 연구 결과를 선정할 때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발표 이후에도 의료진들 쪽으로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좀 높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게 현지 분위기였죠. 이미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위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엔젤로 3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통계적 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얘기가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바가 있죠. 그래서 이 HLB 그 당시에도 이제 PFS 값이 기존 이제 3차 치료제인 론서프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임상적인 어떤 유의성을 증명한 임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엔젤의 어떤 이제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지표는 OS 값이었는데, OS 값은 이제 위약군 대비해서 위험액 개선을 못하면서 실상 이제 이게 성공이자 실패다 여부가 많았는데, 이제 에스모 이제 학회에서 베스트 에스모를 이제 또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2019년도에 급등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으면서 이제 이런 어떤 과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앞서두에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분위기가 뭔가 이분에도 좀 논란이 있는 듯한 어떤 기사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HLB의 가남 임상 3상을 두고도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그 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공 여부가 이제 1차 여부인데, 이번에는 그 1차 어떤 지표 자체에 데이터 값에서 OS 값과 PFS 값과 이런 부분들은 대조군 대비해서 이렇게 다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타 이제 나왔던 이제 부속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정석적인 어떤 플레이인데, 마치 2019년하고 똑같은 어떤 의미로 이제 하고 있고, 시장의 어떤 주가 흐름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임상의 결과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HLB 미국 그 자회사 알레바 대표에 합류한 이제 정세대, 이분이 정세대표죠.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의 이제 한용희 대표, 그래서 이데일리하고 직접 이제 인터뷰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이제 C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을 이제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 IQVIA가 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삼성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뭐 전적이 있으니까 이제 CRO 관련되는 부분은 아주 이제 전문적인 어떤 관계기관에 이제 일단 맡겼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IQVIA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IMS 헬스하고 이제 CRO 관련되는 켄타타일 관련되는 부분이 합병해서 IQVIA로 되어 있죠.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I가 IMS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고, 뒤에 이제 Q가 이제 퀸타일 관련되는 부분 합병했다는 어떤 부분이 있죠. 기존에 이제 CRO 어떤 전문에서 좀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이 IQVIA죠. 국내에도 이제 IQVIA 뭐 코리아가 있을 정도로 정통한 어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객관적인 어떤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암 1차 키트루다 렛미바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OS 값이 키트루다 렛미바도 요번에 이제 20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렛미바 이제 단독군 대비해서 19개월이었다. 그래서 리보세람 캄넬리지밤의 OS 값은 22개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1개월, 21그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키트루다 렛미바는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크나 에자이도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요 이제 임상은 이제 실패를 한 거니까 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 못 나오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제 대조군 관련되는 그 소라페닌과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병용으로 이제 승인 받았던 이제 아바스틴과 티세틴이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경쟁하는 어떤 상황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일침을 또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치료법으로 가장 지금 이제 우위에 서 있고 많이 이제 권고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이 로슈의 티센트릭 아바스틴 대비죠. 그래서 여기하고 우월한 어떤 입증한 데이터가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임상을 진행하는 2019년 당시에는 이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헤드 투 헤드 형태의 어떤 임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안 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대비해서 뭔가가 좋다라고 하면 같은 임상에서 대조군 설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 투 헤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디센트릭 아바스틴 대비해서 좋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질문을 또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경쟁력인 디센트릭 아바스틴이 압도하는 어떤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직접적인 비교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뭐 메타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판 쪽의 어떤 이제 인터뷰 질문들이 지금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모에서 리보세렌 캄넬리주밥의 어떤 조합이 간암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으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논문에도 이제 선정이 되었고, 현지 분위기 굉장히 이제 호응을 받았다는 거죠. 에스모에 참가한 임상의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리보세라닌가 그 경구용 약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용이 편리하고, 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거의 뭐 2억 가까이 이제 가는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에 많이 들면 뭐 4억 정도니까 20분의 1 정도 수준 정도도 안 되는 어떤 가격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떤 처방 옵션의 다양한 때문에 이제 현지 분위기는 좋았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죠. 실제 이제 의료진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왔던 것들도 임상의 어떤 이제 환자 어떤 선별 과정에서의 어떤 좋게 나오기 위한 어떤 의도성 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경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유발 관련되는 비율이 이제 65%다. 그래서 다른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모집 환자 비율을 보면 이제 바이러스성 환자 비율이 65% 이하로 설정하는데 리보세라님하고 카멜리주맘은 이제 바이러스성 환자가 이제 거의 높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OS 값이 높았지 않느냐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이 병용요법을 할 때 이 간암 환자에서 비바이러스성 간암 환자에 대해서 약효가 잘 발휘되지 않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표준으로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OS 전체 이제 해저드 레이시오가 0.66이고 비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05니까 좀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이제 리보세라님과 카멜리주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OS 해저드 레이시오가 0.6이고요. 이제 바이러스성 아닌 어떤 환자군에서도 0.7이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환자를 더 만약에 높였다 하더라도 이 해저드 레이시오가 일정 부분 정도에 되기 때문에 이 환자군의 어떤 차이 없이 이렇게 임상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스쿠이친 박사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동일한 질문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떤 비판적 어떤 질문이 많았는데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신틀리맘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이 좀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허가 절차 지연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질문했는데 FDA가 뭐 그런 거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사실은 FDA가 엄격한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심사 프로토콜에 따라서 리뷰를 진행하면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 이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국적 이제 임상을 하지 못한 것 같은 경우에는 FDA 기준에 이제 임상 프로토콜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이제 중국인 환자를 가지고 이제 다인종 국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리보세라인과 카멜리주맘은 FDA의 어떤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100인계의 어떤 이제 임상 참여 비율을 맞추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임상을 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미 이제 허가받은 이제 병용기이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되겠냐, 이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패키지로 커뮤니케이션을 FDA하고 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국적 빅파마들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 HLB 자회사 엘리버 체계로 이게 가능하겠냐? 직판 관련되는 부분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암제 분야의 어떤 특성상 규모가 작은 마케팅제 조직으로 충분히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료 현실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셀티럼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글로벌 빅팜하고 영업력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떤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 간암 같은 경우는 치료제 시장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소라페님하고 이제 렛미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틴하고 이제 티센트릭이니까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제 마케팅이라든 영업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어떤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른 어떤 국가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어떤 어조의 그 인터뷰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회사가 좀 이야기를 했다 봐야 되겠죠. 자, 시장의 어떤 이제 영향들을 주가에는 오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HLB 주가를 보면 이제 장중에 이제 41,000원대까지 밀리면서 계속 이제 9월 28일이 이제 유중 기준일이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이런 10월 달에 이제 재료를 언제쯤 반영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어떤 하두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프리 NDA와 이미노믹의 이제 탑라인 관련되는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일정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을 할 건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일주일 넘게 지금 밑단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ADX 지표를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추세의 어떤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락의 강도는 세지는 않는 흐름입니다만, 자, 외국인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 영향과 시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지금은 또 학회 발표 이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오늘은 그래도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오전장에는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죠. 그래서 오후장에도 한 42,000원대 정도의 어떤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뭐 이제 내일이 이제 뭐 금요일이니까 45,000원대 회복을 어떻게 이제 해주면서 이제 시장 가격에 조금 이제 반응하는지를 흐름을 체크하는 흐름들이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